자, 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등 그리고 1절 안전보건관리 체제입니다. 자, 14조에 보면은요.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를 가지려면 회사 규모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리고 어디다가 보고할 거냐면 이사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 법을 왜 만들었을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사회가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냐? 상시 근로자가 500명이 넘을 때 혹은 시고 능력의 순위가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 회사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당연히 근로자 수도 많습니다. 그런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표이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안전과 보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어떤 것을 보고해야 되냐면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이렇게 경영할 예정입니다. 조직의 구성과 인원 그리고 역할까지도 보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돈은 얼마나 쓸 건지 예산 그리고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운영 중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전년도의 활동 실적 그리고 다음 연도의 활동 계획 이렇게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이사 혹은 대표이사가 없다면 대표 집행임원이 이거를 대신해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예산 그리고 시설 현황 그리고 인원 구성 역할 뭐 이런 것들이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입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른다면 사실 산업안전지도사가 될 수 없고 매년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누구냐? 바로 사장님이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둘 겁니다. 그 사업장의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가 뭘 해야 되냐?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아하, 사업장마다 총괄해서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빵인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키워드로 꼭 외워야 됩니다.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과 변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129조부터 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섯 번째, 산업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를 기록해야 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우리가 구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격품 여부에 관해서 이거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확인하는 것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그 밖에 뭐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네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함께 검색할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법령을 보는 법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나오면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15조를 보고 있어요. 15조까지 쭉 내려가면 이렇게 쭉 제가 쓴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되게 편리한 점이 이렇게 구호에 보면 여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팝업으로 이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봐야 되냐? 여기 보면 법 제15조 제1항 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36조에 따른 이겁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근로자의 위험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애 방지는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도 누가 해야 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령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꼭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서 3단 비교를 누르면 비교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3단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자 1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시행령 14조, 15조 이렇게 돼 있는데 길어요. 그리고 한 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랑 매칭되는지가 보기가 어려워요. 이 다음부터는 다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행 규칙도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3단 비교로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게 나타내는 게 뭐였습니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죠. 위험성 평가도 누가 해야 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라는 겁니다. 자, 2항 읽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뭐 할 거냐면 지휘 감독할 겁니다. 지휘 감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마다 그리고 근로자 수마다 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별표 2를 가져왔고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우리는 키워드로 외울 거니까 되게 쉽습니다. 자, 먼저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으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장들에서요. 어떤 사업장인지 보겠습니다. 자, 토사석 광업,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있죠? 그다음에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인데 의약품 제외요. 아하, 여기도 있어요. 의약품 제조업을 그 밑에다가 따로 빼놨죠. 제조업. 여기도 기계 및 가구 제외인데 제조업 그리고 여기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쭉 다 제조업입니다. 네, 여기 아까 가구업 여기도 따로 빼놨고 여기도 따로 빼놨죠. 여기 가구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선 쭉 광업과 제조업이고요.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출판업, 원료재생업, 수리업 이 세 가지가 그 다른 키워드들과 달라요. 다른 키워드들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 자주 출제되는 세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광업,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인쇄 출판업, 그리고 원료 재생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업.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들어가면 근로자 50명 이상이 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자, 300명 이상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위에는 50명이고 밑에는 300명인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업무겠죠. 보시면 농업, 업, 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다 소프트웨어 컴퓨터 쪽이죠. 영상 오디오물 서비스 제공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죠. 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금융보험, 임대. 근데 이거 별표입니다. 부동산은 300명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아하, 농업업, 소프트웨어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다 뭐다? 300명 이상입니다. 단 임대업 중에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우리가 건설공사예요.
공사금액 20억 원이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줘야 합니다. 그 외에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싹 다 100명 이상입니다. 뭐 하수처리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나왔던 부동산은 여기서 제외예요. 50명 이상도 아니고 300명 이상도 아니야. 그럼 뭐다? 100명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안전보건관리 이 조직도를 보면서 조금 더 우리 머릿속에 그려놓도록 합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업장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대빵이에요. 자, 이 사람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휘하고 감독할 겁니다. 물론 이 다른 사람들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지휘하고 감독할 겁니다. 그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뭘 할 거냐면요.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한테 자기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따로 쓰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할 거고요. 감독할 겁니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 뭐 할 거냐?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요. 보좌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지도해드리는 겁니다.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지휘 감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조언, 보좌, 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여기 다 뜯어볼 거예요. 그럼 관리 감독자는 누굽니까? 네,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들이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을 했는지 아니면 뭐 작업 환경에서 작업장이 지저분하지는 않는지 뭐 통로를 막고 있거나 세 번째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를 바로 취해주고 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 감독자의 역할은 근로자들을 이제 지휘하고 감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관리 감독자가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물론 교육은 받겠지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관리 감독자에게도 조언을 해주고 지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의사고요.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관리자라고 해서 아무나 의사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보건관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의사가 아니어도 다른 보건 의료 계열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보건관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누구냐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그 사업장의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요. 우리 회사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따로 둬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는 것을 둘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은요. 겸임을 할 겁니다. 원래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안전보건 관리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럼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직급이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뭐냐면 우리가 도급을 배웠어요. 그렇죠? 자, 도급인이 뭐 공사를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수급인들에게 도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통 뭐 대기업이라고 치고 여기가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요 200억짜리 공사를 해요. 200억짜리 공사를 해요. 그러면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몇 명일 때 그리고 몇 억일 때 선임을 해야 되죠? 자, 이런 비교적 위험한 직군에서는 50명 이상일 때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데서는 300명 이상일 때 그리고 건설 공사 금액은 20억 원 이상이에요. 200억이죠?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도급인이 안전보건 안보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각각의 수급인들의 공사 금액이 2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수급인들도 각각 뭐를 선임해야 되냐? 안보관책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각각.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도급인과 수급인 이 모든 걸쳐서 다 뭐라고 했냐면 관계수급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관리자가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죠? 이거 모두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를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중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서 안전관리자가 이거 할 겁니다. 지도조언을 할 거예요. 누구한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이거 맞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가서 보면은요.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위로 올라갈 때 조언, 보좌, 지도입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도 조언이네요. 맞죠?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이 지도 조언을 받았을 때 뭐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안전장치와 보호구 구입 시 적격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다. 정확히 아니죠. 우리가 이 9개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꼭 노트에 정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노트에 적고 달달 외우셔요. X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제대로 나와 있죠. 15조 1항 8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아니죠. 지휘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보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리고 관리감독자한테 지도조언을 하는 업무 관리감독자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겠네요. 왜냐하면 지도조언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거니까요.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었죠?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보좌, 지도를 해주는 게 아니겠죠. 네, 사업주를 보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에게는 조언, 보좌, 지도가 아니라 지휘와 감독을 해줄 겁니다. 5번도 틀린 얘기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맞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맞죠?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디귿 작업 환경 측정 그리고 작업 환경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맞죠? 그다음에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앞에 뭐가 생략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플러스 원인 조사입니다. 원인 조사가 빠졌다고 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가 해당되지 않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자입니다.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50인 이상의 뭐였습니까? 비교적 위험한 업무들이었죠. 예를 들어 토사석 광업, 제조업, 출판업,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원료 재생업, 그리고 수리업 이렇게 있었습니다. 300인 이상은 뭐 있었습니까? 비교적 안전한 거였죠. 농업,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정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임대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도 있었죠. 근데 하나 아닌 게 있었죠. 뭐가 아니었습니까? 부동산은 제외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100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임대업 중에 부동산 제외예요. 부동산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100인이면 관리 책임자를 주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조업 50인 이상이었죠? 맞죠? 제조업 50인 이상입니다. 농업 300명, 금융보험 300명. 정답은 1번. 16조 관리감독자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 그리고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다? 관리감독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업안전이랑 보건에 관해서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되냐? 시행령 15조로 쭉 나와 있죠. 어떤 거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해야 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의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신이 감독하는 기계기구와 설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안전과 보건 그리고 점검 그리고 이상 유무의 확인 모두 관리감독자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작업복은 제대로 입었는지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그리고 기계 방호 장치는 제대로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할 거고요.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지도할 겁니다. 그럼 작업복과 보호구 그리고 방호 장치는 어떻게 쓰고 착용하고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교육과 지도할 건데요. 이거는 뭐가 아니냐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제 1항 3호에 보면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이 아닙니다. 관리감독자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전보건교육이 아니라 그냥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과 지도입니다. 차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응급조치 먼저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리고 해당 작업장의 작업장 정리정돈 그리고 통로 확보를 해야 돼요. 이런 거를 확인과 감독할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정리정돈 돼 있지 않으면 전도되기 쉽고 다치기 정말 쉽죠. 그래서 통로 특히 비상 상황에서 통로 확보가 꼭 되어 있어야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겁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런 사람들에게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작업환경 측정이라든지 뭐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이라든지 등등등등 이것들을 다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산업보건의까지. 근데 여기 옆에 보셔야 되는 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조금 작으면 다른데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전문기관에서 해주세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저희 작업장 환경 좀 관리해주세요. 이렇게 위탁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도 뭐 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협조해주면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업무도 도와줘야 됩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겁니다. 작성한다든지 뭐 기록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참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네요. 안전관리 책임자 그리고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아까 문제 풀었죠? 여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랑 안전관리 담당자가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14년 기출문제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해야 되는 업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리감독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할 일이라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에 관한 참여 오케이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개선 조치에 참여 오케이 이게 할 일이네요. 세 번째 안전장치 및 보호구 입시 우리 아까 봤다 그죠? 이 적격법 여부는 마찬가지로 누가 해야 됩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할 겁니다. 안보관책이 할 거고요.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그리고 점검 개선 이것도 안보관책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해야 되고요.
5번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 이것도 안보관책이 해야 될 일이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여야 하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가 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자,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 이거 관리감독자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1번부터 체크하고 빠르게 넘어가시면 좋으나 우리 하나씩 다 뜯어볼 겁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안보관책이 하는 거죠.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설비 안전 이런 거 점검, 이상 유무 확인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감독자가 하는 거 맞죠? 3번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보호구 이런 거 잘 착용했는지 방호장치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거 교육지도까지 해주는 거 누굽니까? 관리감독자. 그리고 해당 작업에서 산업재해 발생했으면 바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응급조치하고 보고해야죠. 관리감독자가 할 일. 그리고 해당 작업장의 정리정돈 통로 확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조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안전관리자는요, 안전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네요. 그렇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아까 말씀드렸죠? 보좌해요. 그리고 관리감독자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조언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다? 안전관리자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언제 두어야 됩니까?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놨어요. 별표 3 요약을. 그래서 아시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랑 비슷하게 광업,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어가면 안전관리자를 똑같이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500명 미만까지는 50명부터 500명 미만까지는 1명. 근데 500명이 넘어가면 2명 이상입니다. 농업서비스업은 50명 이상부터 1,000명 미만은 1명을 두어야 되고요. 1,000명이 넘어가면 2명 이상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합니다. 건설 공사 금액이 50억이 넘어가야 돼요. 50억 이상 800억 미만은 1명 이상. 그리고 800억 이상 1,500억 미만은 2명 등입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복습해 봅시다.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몇 억부터 공사금액 몇 억부터 20억이 넘어가면은 안보관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안전관리자는 몇 억부터랍니까? 50억부터 800억까지는 1명이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에 제가 다 써놨죠. 이런 사업장의 사업주는요. 안전관리자의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관리자가 여기 나오는 기준이 아닐 경우에는 겸임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항, 이 시행령 16조에 나오는 사항부터는 겸임이 아니라 그 업무만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16조 1항은 여기 떼어놨고요. 2항부터 따로 떼어놨습니다. 2항부터 보겠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공사 금액이 120억 원이 넘어가요. 혹은 토목공사인데 150억 원이 넘어가요.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꼭 적고 넘어가시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노트에 따로 정리하세요. 자, 안보관책 얼마였죠? 20억 넘어가면 두어야 됩니다. 근데 안전관리자는 50억부터 800억 미만은 1명, 800억이 넘어가면 800억부터 1,500은 2명, 그리고 그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더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우선은 지금은 이거에 집중을 해요. 안전관리자 업무 전담해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금액이 120억이 넘어갈 경우에 그리고 토목공사는 150억이 넘어가면 뭐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 전담해야 된다. 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항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가져갈 거는요. 여기서 3항에서 중요한 거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뭐다? 관계수급인 상시근로자든 공사금액이든 다 뭐다? 다 도급인 걸로 본다. 그러니까 니네 거 쟤네 거 구분하지 말고 도급인 니네가 함께 묶어서 관리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경영을 둘 이상을 하네요. 그리고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한 명의 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어요. 이런 내용에서는요. 자, 보겠습니다. 당연히 300명 안쪽이고 120억, 150억 안쪽이어야겠죠. 왜? 그게 넘어가면 여기만 전담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계속 조항을 달아놓습니다. 같은 자치구일 때 15km 이내 소재할 때는 뭐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한 명으로 공동으로 묶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항 보겠습니다. 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데 누가 도급인이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관계수급인은 선임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 규모가 클 경우 아까 뭐였습니까? 50억이 넘어가고 뭐 120억이 넘어간다. 수급인 사업장에서 그게 넘어간다. 그러면 따로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있다. 그러면은 같은 걸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6항을 보면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전문 기관 둘 다 같은 거라고 했죠. 안전관리자가 조금 선임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기관에 위탁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주 이내에 서류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 그리고 뭐 할 때도 해임할 때도 14일 이내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런 사람들을 선임, 위탁, 해임할 때 늘리거나 교체할 때는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4일 이내로 이거 정리하세요. 저 안전관리자 뭐 혹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이렇게 괄호쳐서 쓰셔도 되고요. 패스하셔도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뭐 할 때? 선임할 때, 뭐 위탁할 때, 늘릴 때, 교체할 때, 해임할 때는 얼마나 걸린다고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류 제출입니다. 이런 서류 날짜 같은 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2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원래 안전관리자는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업 제조업일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에서 500명은 한 명만 둬도 되는데요.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 돼요. 그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늘리거나 교체하는 것을 명할 수 있어요. 언제? 이럴 때요. 한 명으로 안 되겠어요. 두 명으로 안 되겠어요.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어떨 때 안전관리자를 바꾸거나 증원을 시켜야 되냐? 첫 번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2배 이상일 경우에 다른 사업장은 재해율이 이 정도 평균을 갖고 있는데 평균의 2배네요? 안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같은 사업장일 경우, 같은 업종일 경우에는 늘리거나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이에요. 중대재해가 뭐였죠? 1320, 1322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제 단서를 붙여놨네요. 다만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작년에 10,000명당 죽은 사람들의 비율이 같은 평균이랑 같거나 밑에네요. 그러면은 늘리거나 교체 안 해도 돼요. 왜? 원래 그렇게 위험한 직종이고 평균 혹은 평균 이하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늘리거나 교체를 해야겠죠. 네 번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연간 3명 이상 발생했네요. 안전하지 않네요. 그러면은 늘리거나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누가 명령한다고요? 누가 명령한다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령하는 겁니다. 이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우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주나 해당 관리자가 뭘 해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소명할 자료를 제출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을 안 해. 게일리해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와 그리고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게 바로 뭐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에 다 얘기해놓고 지금 나온다. 그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 이런 사람들 그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이에요. 건설업은 300명 미만이어도 안전관리자 주어야 됩니다. 위탁 못 해요. 근데 건설업은 아닌데 300명보다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대신 저희 좀 봐주세요. 한 번씩 와서 확인해 주세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뭐가 된다? 안전관리자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건설업이고 150억 원 이상이네요. 이 키워드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뭡니까? 안전관리자를 당연히 두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가 전담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0억 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안전관리자 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건설업이에요. 위탁도 못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방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맞고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된다. 안 배웠습니다. 이런 거는 세모 치면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4번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임한 날부터 이거 우리 배웠는데 며칠이죠? 7일 아니고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할 때 선임할 때, 변경할 때, 해임할 때, 뭐 늘리거나 뭐 등등등 이럴 때는 며칠 14일 이내에 누구한테 고용노동부 장관 고노장에게 꼭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4번이죠. 5번도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죄송합니다. 5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대통령령으로 되게 많이 써놨네요. 안전관리자를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릴 것을 명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 맞습니까? 네. 어떤 때였죠? 네 가지 경우였죠?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연간 제휴율이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일 때,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그러나 그게 사망만익률이 평균보다 낮을 때는 제외, 그리고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못할 때, 그리고 화학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할 때는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면은 3번 한번 봅시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이런 건 상식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풀다가 내가 모르는 것은 사실 공부를 정확히 했으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실히 아닌 거를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4년 기출문제 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증원합니까? 지방노동관서의 장입니까? 맞죠? 맞네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네요. 그러면은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할 수 있잖아요. 변경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었죠? 3개월 이상이었습니다. 1개월까지 괜찮아요. 건설업을 제외했어요. 300명 미만 키워드가 나왔네요. 그쵸? 뭐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위탁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전기장비 제조업이에요. 300명 이상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보건관리자 마찬가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업무만을 전담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랑 조건이 똑같습니다. 4번 식료품 제조업이네요. 300명 이상이네요.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도 포함된다. 세모입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 바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 있죠? 몇 번입니까? 1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자, 사업주는요. 사업장에 15조 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아까랑 똑같아요. 안전관리자랑 똑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할 거예요. 그리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할 거예요. 그게 누구다? 보건관리자다.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 달아놨습니다. 똑같습니다. 안전관리자와.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뭐 하는 사람이냐? 마찬가지로 사업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보좌, 관리감독자에게는 지도 조언.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요, 언제 둬야 됩니까? 비교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가요, 20명은 넘어요. 근데 50명이 안 돼요. 어떤 겁니까?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분노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보건업. 이거 뭡니까? 비교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들이었죠. 근데 이 중에서 제조업, 원료 재생업 이런 것들은 뭐였습니까? 5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50명이 넘어가면 안전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50명은 안 넘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줄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하느냐? 뭐 안전이나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했어요 하면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요,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담당자 업무는 안전보건교육을 지도 조언하고, 위험성평가 지도 조언하고, 작업환경 측정 지도 조언하고, 뭐 건강진단 지도 보좌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이런 거, 그리고 통계 기록 보좌 지도 조언, 산업안전보건 안전장치 보호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보좌 지도 조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뭐 업무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처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담당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랑 계속 헷갈릴 겁니다. 그쵸? 안보관책 뭐였습니까? 안보관책으로 외우세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랑 이 사람은 안보관리 담당자입니다. 그쵸? 상당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이거 본 것 같은데요?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그리고 통계 유지 관리, 통계 기록, 유지 있네요. 근데 뭐는 못합니까?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위험성 평가, 자급 평균 측정, 보좌, 지도 조언,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거 그리고 뭐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에 관한 지도 조언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분석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일단 물론 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을 받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하고 심지어 겸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까지는 하지 않는다.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관리자의 자격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할 수가 있냐?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관리자 할 수 있고요. 산업안전기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 산업기사 취득한 사람, 그리고 4년제 대학교 관련 학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뭐 4년제 나오면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안전관리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대 2년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의 학교도 가능하다. 2년제, 3년제도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뭐 이상 수준의 졸업하고 뭐 관리감독자의 관련 학과가 아니어도 이과 계열의 전문대학입니까? 그리고 전문대학입니까?
그리고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자로 업무를 했습니까? 3년 했습니까? 교육 3년 하고 교육 듣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공고를 나왔어요. 특성화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5년 이상 담당했어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키워드는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이공계 졸업했고요. 관련 학과가 아니라 이공계를 졸업했고 3년 일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건설업 제외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고요. 공고 특성화고 나왔어요. 5년 이상 담당했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건설업 제외하고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중에 부칙체 사망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했으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냐?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이면 모두 가능하고요. 인간공학기사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산업위생 이런 관련 학과를 졸업했습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조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리고 관리감독자 다 지도조언 받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이거 다 조언해준 사람들. 그리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뒤에 기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한 번은 반드시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인력과 어떤 시설 장비를 갖춰야 되냐면, 자, 산업안전 지도사. 근데 누군 안 되냐? 건설안전 분야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될 수 없어요. 건설 말고 다른 분야는 다 됩니다. 근데 건설안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하려는 법인. 그리고 두 번째,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누가 할 수 있냐? 산업보건지도사입니다.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 그리고 종합병원 또는 병원, 한의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교나 그 부속 기관, 그리고 보건 업무를 하려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 한 번씩 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안전관리 전문 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방법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평가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뭐 공보에 올려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렇더라 하는 거 딱 이것만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 대상 기관은요. 7일 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의 신청하려면 7일 내에 14일 이내 이의 신청의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서면으로. 그다음에 평가 결과는 어디 올라간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사항, 그리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해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안전관리 전문기관 혹은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이런 거 했을 때 진짜 중요합니다.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뒤에 다른 기관들 거의 모든 기관들이요. 이 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업무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정지입니다. 그래서 취소 사항은요. 1호, 2호입니다. 이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모든 기관들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해 주는 거죠. 근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해 주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했다? 그럼 바로 취소입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도 했어요. 근데 업무를 수행했네? 취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취소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은 안 했는데 충족을 못했어요. 그러면 업무 정지. 중간에 충족이 안 됐어요. 업무 정지. 지정 사항을 위반해서 업무했어요. 정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반했어요. 정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해주고 보건관리 위탁 받았는데 업무 관련해서 서류를 조금 거짓말로 작성했네요. 정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업무 수탁을 거부했어요. 우리가 안 할래요. 정지. 그리고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 차질을 일으켰나? 귀찮네. 게을리했어요. 정지. 그리고 수행하지 않고 돈 받았어요. 정지. 서류 안 뒀어요. 정지. 그리고 대가 외금품 정지죠. 취소 아닙니다. 정지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 거부 방해 또는 기피를 했어요. 정지입니다. 물론 이 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흔치 않은 경우고 보통 우리는 알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을 경우에는 취소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해서 취소입니다. 나머진 다보다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다 정리를 하십시오. 노트에. 그날 배운 건 그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항 보겠습니다. 취소됐어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2년 동안은 지정받을 수 없어요. 취소됐으면 2년 동안은 지정받을 수 없어요. 자, 16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지정 취소네요. 방금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정지죠. 그다음에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지정사항 위반. 그 다음에 지정이 취소됐으면 몇 년? 2년 동안은 지정 다시 못 받죠.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관리 지정받을 수 없다. 맞네요. 아마 이거 제가 보기를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복이네요. 둘 다 맞고요. 5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 업무 정지를 명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오네요. 과징금 때릴 수 있습니다.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겁니다. 그 한 지역 내에 저는 청주사니까요. 청주에 예를 들어 안전관리 위탁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들이 막 한 3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3개가 다 업무 정지예요. 그러면은 심각한 불편 그리고 공익을 해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정지 대신에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를 하고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지정요건 충족 못했네요. 그걸 취소하거나 뭐합니까? 정지는 몇 개월이었습니까? 6개월 정지였죠. 그 다음에 취소되면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지정받을 수 없죠. 6, 2.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25년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나 보건전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 딱 두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한 경우 두 개였죠. 자, 지정사항 위반 정지입니다. 피지서를 보존하지 않았어 정지입니다. 수탁 거부 사유 없이 정지입니다. 업무 기간 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 너는 취소다. 그리고 대가 외 금품 정지입니다. 그리고 22조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위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보건의 의사를 둬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보건관리자예요. 그럼 따로 둘 필요 없이 보건관리자가 산업보건의 역할까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자격 직무 권한 선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3강을 마치겠습니다.